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교육 현장에서도 일본 방문 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뇌파 측정만으로 치매 위험군을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국내 연구진의 기술을 사천시가 발빠르게 치매 예방 사업에 접목했습니다.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지자체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일본 방문 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최승희 씨는 뜻밖의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어렵사리 교육청 공모에 선정돼 장애 학생들과 함께 다음 달 5일 일본의 직업훈련 체험을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교육청으로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예정된 일본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처음 추진한 도내 고교 장애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 계획을 전면 취소했고 진주교육청 주관으로 일본 도요하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교류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일본을 방문해도 되는 건지 교육당국의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일본으로의 공무 출장을 비롯해 현장 체험 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급히 내려보냈습니다. 일본 방문 취소나 중단은 교육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경상남도는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로 경남청소년지원재단에서 개최하는 환영 행사를 축소했고 오는 10월 한일 여성교류와 여성포럼 개최 사업에 공모를 연기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있어서 많게도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미 도의회 건설소방위가 일본 연수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거제시와 함안군에서도 일본 청소년 관련 문화교류 행사를 취소했고 밀양과 창녕, 합천 역시 일본 방문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김해발 일본행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간편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오는 9월부터 김해 오사카 삿포로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티웨이 항공은 부산 오이타 노선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간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6개 항공사의 김해 오사카 노선의 탑승률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7%에 그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파 측정만으로 치매 위험군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천시는 발빠르게 이 기술을 치매 예방 사업에 접목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밴드형 뇌파 분석기를 착용한 지 불과 5분. 이마 부위, 그러니까 전전두엽의 뇌파 측정 결과가 모니터로 확인됩니다. 이 결과만으로 치매 위험군을 손쉽게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기존 치매 정밀 진단은 2시간이 걸리는 설문조사는 물론 자기 공명 영상장치를 활용한 검사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치매 진단 기술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이마 부위의 뇌파 측정만으로 인지 기능의 저하를 평가함으로써 치매의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법을 이렇게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사천시가 이 기술을 지역 복지 사업에 도입했습니다. 사천시는 측정기 8대를 치매 안심센터 등에 배치해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천형 브레인 케어 사업입니다. 6개월 단위로 계속 검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병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사전에 더 심한 정도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천시는 이 기술을 활용한 지역 치매 상황 빅데이터 분석이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여름을 맞아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명조끼 꼭 입으셔야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생존력을 높일 뿐 아니라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낚시객을 태운 레저용 보트를 해경이 멈춰 세웁니다. 낚시객 4명 중 2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각 3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지금 가까운 거리라서 입항 그냥 바로 한다고 하다가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해상 사고뿐만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지난해 통영 일대에서 모두 15건이 단속됐는데 올해는 벌써 35건이 적발돼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부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지 않았을 때보다 체온을 3% 이상 유지할 수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상 수색 구조 시에 시인성 그리고 체온 유지성, 불효성을 주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해양 스포츠와 레저용 보트 등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풍년으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와 마늘의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식당 업주들을 초대해 양파와 마늘을 활용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마늘과 두부를 섞은 반죽이 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구워집니다. 양념까지 바르자 마치 장어구이 같은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치자와 비트색을 입은 양파는 식감은 살리면서 보기에도 좋은 양파 비빔밥으로 재탄생하고 정성스럽게 말린 양파 말랭이는 어디에나 어울리는 반찬으로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입니다. 말려서 바로 나오면 건조기에서 나오면 단맛이 많이 나고 양파의 특유 냄새, 매운맛 그런 게 다 없어요. 수년째 양파, 마늘을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열어온 창녕군이 식당 업주들에게 대회 우수작의 요리 방법을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풍년으로 남아도는 양파와 마늘도 소비하고 식당에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양파 말랭이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마늘 이용할 것 같네요. 맛도 괜찮고 달콤하고 첫째는 쫄깃쫄깃하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강한 향과 맛 때문에 주로 부재료로 쓰였던 양파와 마늘이 요리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하며 소비 촉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하동 화개전투에서 산화한 학도병들의 영령을 기리는 제69주기 화개전투 전몰 학도병 추모제가 오늘 하동군 화개면 궁도장에서 열렸습니다. 1950년 7월 25일 하동 화개전투에서는 전남 지역에서 자원 입대한 어린 학생 180여 명이 화개장터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70여 명이 사상되거나 실종됐으며 그 가운데 27명의 영령이 학도병 전적지에 묻혀 있습니다. 제10회 한국전쟁 전후 사천 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오늘 사천시 사천왕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위령제에선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사천 지역 민간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영구 위패가 새롭게 제작돼 봉안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천 지역에서는 보도연맹 사건이나 미군의 총격과 폭격 등으로 수백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는 2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중당 진주시 협의회 여성 당원들이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진주시 협의회 여성 당원들은 생리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라며 공공시설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여성들이 편하게 무상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 농민회를 포함한 거창 지역 6개 노무단체들이 오늘 거창군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농민단체는 신자유주의 농정과 고령화의 결과인 농업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정책으로서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지리산골의 영호남 7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2020 함양산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호남의 자원봉사센터는 산삼 엑스포 기간에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통해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합천군과 경남발전연구원이 오늘 합천 3가 고분군 24호분에서 발굴조사 학술자문회를 열고 24호분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의 지배자급 무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직경 30m, 높이 6m의 큰 규모에다 무덤의 구조, 마구와 무기류 등 발굴 유물로 미뤄 24호분은 당시 지배계층 무덤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군이 오늘 강원도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본사에서 남해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위탁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해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남해읍의 창생 플랫폼과 청춘 남해클럽, 청년 쉐어하우징 등 관광 핵심 거점을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9월 활성화 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10월 이후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밀양시 삼양지읍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차 30석 소방대원, 공무원 등 170여 명이 투입됐지만 폭발 위험이 있는 금속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은 공장 안에 있던 금속물 300톤과 분말 등을 태우고 있어 소방 추산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공장 주변에 방어벽과 출입 통제선을 설치한 소방당국은 자연 연소될 때까지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